양식, 스타일, 한 편의 영화 혹은 일단의 영화, 한 작가의 전작 혹은 특정 국가의 영화 사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반복적이고도 현저한 영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스타일이 어, 참 중요하죠. 스타일이 웹툰 그리는 친구들도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애니메이터들도 자신만의 스타일, 편집 그 나누는 그런 리듬감, 호흡 이런 것도 다 스타일이 있죠. 인장이라고도 합니다. 인장. 어떤 작가의 그 독특한 연출법, 미장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특정 국가의 영화사죠. 이런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홍콩 누아르 예를 들 수 있겠죠. 그 당시에 90년대, 80년대, 어, 8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 홍콩 영화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 분위기들이 비슷했어요. 홍콩 그 조직폭력배들의 우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박 영화라든가 무협 영화 이게 특정 국가의 그 인기 있는 작품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때 이걸 하나의 스타일이라고도 합니다. 국가 단위로도 이게 나눠지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내가 복사하면서 아까 설명했던 연속 편집 나왔던 내용 똑같은 거네요.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 이것도 수업 시간에 내가 보여줬죠? 하나의 선이 화면을 가로지르면서 앞쇼트를 지우는 동시에 뒷쇼트의 영상이 드러나게 하는 장면. 그 자동차 와이퍼 있죠? 비 올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빗물을 이제 닦아주는 와이퍼처럼 장면 전환하는 그런 편집법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 시티 오브 갓이라는 작품으로 내가 보여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외화면 공간. 이거는 프레임 밖에, 프레임 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죠. 카메라의 뒤, 무대 뒤도 있어, 무대 뒤. 세트장의 뒤, 안 보이는 거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거는 이제 외화면 공간이라고. 이거 음향으로 치면은 외화면. 프레임 안에, 프레임 안에 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개체가 안 보여. 피사체가. 밖에 있는 거야. 이럴 경우에 외화면 음향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달리. 다 아는 내용이죠. 바퀴가 달린 카메라 받침대. 작가. 어, 작가는 그 저급한 감독. 뭐 여기서 저급한 감독이라고 했는데 이게 표현이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급한 감독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 감독이죠. 돈을 받고 상업 영화, 영화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죠. 애니메이션이 더 심해요. 무슨 얘기냐면 작가가 나오기가 되게 힘든 구조예요. 이 제작비가 엄청나거든. 제작 시간, 제작비, 그리고 그걸 유통하려면 또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예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 저급한 감독이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상업적인 그런 디렉터들하고 구분되는 작가, 주의 감독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상업적인 작품들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만의 스타일, 인장이 찍히고 그 사람의 그런 그 독특한 연출, 뭐 영상 언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작가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술 영화, 완전히 독립 애니메이션 이런 사람들만 작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 시스템 안에서 상업 감독도 충분히 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도 작가로 인정받고 우리나라에서는 봉준호, 박찬욱 뭐 이런 감독들, 나홍진 이런 감독들은 상업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 작가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그래서 이거는 가치 평가적. 이제 평론가들이
아, 저 사람은 작가다. 이렇게 칭송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작가라는 거는 필모그래피에서 뭔가 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영상 언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작가라고 칭하죠. 그러니까 헐리우드 시스템 안에서 히어로물 같은 경우에 히어로물을 만든 감독들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 안에 고용된 감독이죠. 그 안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헐리우드 자본, 헐리우드 시스템에서 정해진 그런 연출, 정해진 스토리보드대로 그대로 찍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기술자인 거죠. 기술자. 여기 장인이라고 다니죠. 장인. 기술장이에요. 기술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그 포지션에 있던 감독이 하나 있었죠. 그 배트맨 다크나이트의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에는 상업 영화였지만 배트맨이라는 거는 당연히 상업 영화죠. 그렇지만 작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 걸어왔던 길 이런 것들을 제작사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어느 정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편집권도 주고. 어,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놀란은 배트맨이라는 코믹스 원작의 이야기지만 자신만의 그런 그 스토리텔링 그리고 뭐 미장센, 연출법 등을 자기 독특한 스타일을 그대로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작가라고 칭송을 받죠. 자, 그 다음에 장르. 어, 영화 작가나 관객이 그 친숙한 서사적 관습들로 인해 이야기되는 다양한 형식의 영화 유형, 뮤지컬, 서부 영화, 탐정 영화 등등으로 분류된다. 이거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장면화, 미장센. 자, 우리 수업 이름에도 미장센이 들어가는데 카메라 전방의 모든 화면 요소들이에요. 뭐 세트, 소품, 조명, 뭐 의상, 분장, 연기, 뭐 모든 포함됩니다. 롱테이크. 여러분들 이거 롱테이크 수업 시간에 한 2주에 걸쳐서 애니메이션의 롱테이크, 뭐 영화의 롱테이크 제가 많이 그 언급을 했었죠. 롱테이크를 찍을 때 주의할 점은 카메라가 움직여야 돼요. 카메라가 움직여야지 카메라가 픽스된 상태에서 롱테이크로 찍게 되면 엄청나게 지루합니다. 그리고 롱테이크를 찍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서편제하고 그라비티를 비교해서 보여줬는데, 근데 서편제 그 작품이 뭐 잘못됐다고는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장면은 어떤 의미냐면 그 여주인공이 오랫동안 득음을 못 하다가 이제 길을 떠나서 오는 길을 여행을 하면서 득음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로 찍혔어요. 뭐 충분히 이해는 가. 근데 너무 지루하죠. 예술 영화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지. 카메라 움직임이 좀 있어야 돼요. 롱테이크 찍을 땐. 그다음에 딥포커스. 딥포커스.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공간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가 없어서 이게 별 의미가 없는 단어긴 하지만 실제 영상을 담는 카메라에서는 딥포커스가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에서는 특정한 그 거리만 원래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가까이 있는 우리 눈과 비슷하기 때문에 렌즈가 가까이 있는 피사체를 포커스를 맞추면 멀리 있는 것은 포커스 아웃이 되고 반대는 또 반대로 되겠죠. 근데 딥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피사체와 아니면 중경 또는 가까이 있는 피사체가 다 초점이 맞는 거예요. 포커스 아웃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딥포커스로 촬영을 왜 하느냐? 편집이 없이 어떤 멀리 있는 그 떨어져 있는 인물의 뭐 반응과 리액션 뭐 이런 것들을 동시간에 보여주려고 딥포커스를 씁니다. 딥포커스는 정경과 후경에 있는 모든 물체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보여질 때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디포커스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점프 커트. 점프 커트도 우리 수업 시간에 올드보이의 그 첫 장면 오대수라는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점프 커트가 사용됐죠. 생략적 전환. 배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인물이 변하거나 인물은 그대로 있는데 배경이 변하거나 뭐 이런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전혀 담보하지 않고 연속성을 생각을 안 해. 점프 커트는 이야기의 맥락에 맞게 툭툭 그냥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일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시선의 일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뭔가 가편집본처럼 편집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이 그 우리가 동영상을 스킵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빠르게 그냥 넘기는 듯이 영상물이 점프가 됩니다. 최근에는 뮤직비디오나 광고에서 이 점프컷을 많이 사용하죠. 스타카토식 탁탁 끊어가지고 막 행동이 막 빠르게 건너뛰는 장면들. 이게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왜 쓰냐면 되게 감각적이거든. 점프컷이. 근데 제대로 써야지 제대로 못 쓰면 편집을 못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클로저. 화면상에 대상이 크게 보이는 거.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이죠. 정면 영상.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깜빡했는데 그 2002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유인원들이 그 뼈다귀를 발견해가지고 유인원 한 명이 얘가 이 쓰임새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있었죠. 사냥을 하게 되고 다른 부족하고 이제 싸우게 됐는데 엄청나게 유용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영상 지난주에 보여줬죠. 그 장면이 사실은 세트에서 찍혔어요. 1968년도 작품인데 세트에서 찍혔어요. 그리고 뒤에 막 멀리 보이는 그 하늘, 멀리 보이는 산, 뭐 이런 것들이 스크린에 영사가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컴퓨터로 합성할 필요가 없는 거지. 멀리서 이제 스크린에 영사가 된 화면이 약간 포커스 아웃된 느낌도 나면서 어, 자동적으로 그냥 그걸 찍으면 합성이 되는 거죠. 스크린 앞에서 연기를 한 거예요. 정면 영사, 정면화. 영화나 애니메이션 속 인물이 관람객을 바라보도록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줬던 영상은 레옹의 마틸다 씬하고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송강호가 화면을 보는 장면. 이게 이제 정면하겠죠. 리버스 쇼트. 리버스 쇼트도 중요합니다. 대화 장면에서는 두 인물을 교차해요. 화면을 연결시킬 때 주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시점으로 한번 보여줬다가 B라는 인물의 시점으로 보여주고 이게 리버스 반대가 되는 거죠. 리액션 쇼트. 반응 쇼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대화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사를 하는 사람 장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A가 이제 대사를 하는 장면, 그 다음에 B가 대사를 하는 장면, 또 B가 또 대사를 하는 장면, A가 대사를 하는 장면,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편집하면 조금 따분해요. 대사를 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사를 듣고 있는 리액션, 그런 장면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대사를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사를 듣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 사람의 표정, 뭐 찡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반응을 미소를 지어준다거나 이런 쇼트를 리액션 쇼트라고 합니다.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방청객들이 막 웃는 장면들 있죠. 그런 장면이 리액션 쇼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사람들은 대사를 하지 않잖아요. 대사는 무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무대에서의 이야기를 리액션 하는 거죠. 미디엄 쇼트.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 아는 내용이죠. 초점 이동.
이거는 어, 한 화면 안에서 포커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피사체를 포커스 인 했다가 저 뒤에 있는 피사체에 이제 포커스가 이동하는, 그러니까 렌즈 조리개를 통해서 초점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크레인 쇼트. 크레인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촬영하는 쇼트들. 테이크. 중단되지 않는 한 번의 카메라. 한 테이크, 두 테이크. 쇼트랑도 뭐 거의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테이크가 길다 하면 롱 테이크라고 하는 거죠. 펜. 삼각대에서 좌우 움직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게 아니라 프레임이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화면이 어두운 화면이 점차 밝아지는 것.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면서 한 쇼트가 사라지는 것. 이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겹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디졸브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프레임 인, 프레임 아웃. 주로 영화에서도 많이 프레임 인과 프레임 아웃 점을 통해서 편집 그 기준을 삼는데, 애니메이션이 유독 많이 프레임 인과, 이거 잘못했다. 오타 있네요. 오타가 있네. 여러분들 수정하세요. 프레임 아웃이야, 프레임 아웃. 프레임 인과 프레임 아웃. 오타 있네요. 프레임 밖에서 프레임 안으로 인물이 들어오는 것. 인물이나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프레임 아웃. 프레임 안에서 프레임 밖으로 사라지는 것. 행위의 일치.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행위를 두 개의 쇼트로 화편화할 때,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봤었죠. 매트릭스의 모피어스가 멀리서 풀쇼트에서 클로즈업 쇼트로 바뀌는데, 우리는 그 바뀌었다는 거를 의식을 안 하죠. 왜? 행동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돌아서는 순간에 잘라서 붙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집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이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밍, 화편화. 프레이밍이라는 단어가 더 우리에겐 친숙하죠. 화면 안에 구도를 잡는 거예요. 좋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카메라 앵글, 뭐 설명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시점, 하이 앵글, 로우 앵글, 뭐 아이 레벨. 자, 그 다음에 경사진 프레임. 이거는 경사진 프레임은 더치 앵글이라고 많이 씁니다. 더치 앵글이라고 많이 써요. 카메라를 기울여서 촬영하는 거예요. 프레임의 수평선이 수평과 일치하지 않은 화면. 이걸 왜 쓰냐면, 화면이 막 기울어진 화면, 종종 뭐 웹툰에서도 기울어진 그런 앵글로 인물을 잡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경사진 프레임을 씁니다. 불안하고 긴장감을 유도할 때, 이거 뭐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경사진 프레임, 더치 앵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플래시컷. 플래시컷은 아주 짧은 0.5초 뭐 이 정도의 한 프레임 정도의 아주 짧은 숏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의 잠재의식에 관객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컷입니다. 아주 짧게. 그러니까 막 순간적으로 플래시백 아니면 뭐 플래시 포워드 상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뭐 운유적인 장면을 넣을 수도 있고요. 조금 이제 무의식적인 그런 장면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포커스 인 하고 포커스 아웃. 이거는 이제 편집에서 화면이 전환되는 그런 효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숏에서 초점이 서서히 맞춰지거나 또는 끝나는 장면에서 초점이 흐려지면서 화면이 사라지는 거죠. 디졸브하고는 좀 다르죠. 디졸브는 점점 밝아지고 또는 점점 어두워지면서 화면이, 그러면서 이제 교차가 되는 거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뿌얘진 거에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선명해지고, 또 다음 장면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동행샷, 이동하는 피사체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열린 형태, 닫힌 형태.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린 형태, 닫힌 형태는 어떤 의미냐? 열린 형태는 불규칙하고 그리고 자연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죠. 핸드헬드로 막 마구잡이로 막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열린 형태예요. 닫힌 형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세트장에서 정확히 카메라를 픽스를 해놓고 배우의 위치라든가 뭐 시선 이런 거를 정확히 아주 계산을 해가지고 찍은 것들 이런 걸 닫힌 형태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리고 열린 형태 같은 경우는 프레임 경계가 이제 말 그대로 열려 있어요. 프레임이 밖으로 나갔다가 잡혔다가 막 밖으로 막 넘어갔다가 막 이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닫힌 형태는 프레임 아웃과 프레임 인이 정확하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열린 형태와 닫힌 형태. 자, 인서트 쇼트. 일반적으로 장면의 중요한 세부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이 지금 막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경찰이 쫓아오는 범죄자예요. 그런 경우에 풀쇼트로 뛰는 장면을 잡다가 뭐 짧게 잡을 수도 있고요. 이런 장면들은 긴박감이 우선이니까 짧은 쇼트로 그 남성의 찌그러진 표정 아니면 흐르는 땀 이런 것들을 클로즈업으로 더 디테일하게 세부를 잡아주는 거죠. 인서트 쇼트를 빼도 내러티브는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인서트 쇼트가 들어감으로써 그 상황, 그 캐릭터의 감정 이런 것들이 더 강조돼 가지고 관객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터컷. 진행 중인 화면에 서로 다른 장소의 상황을 번갈아 보여줌으로써 그 사건들의 관계를 묘사하는 편집 기법 또는 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화면을 절반으로 나누는 기법, 화면에 대조적인 장면을 삽입하는 것. 이게 교차 편집하고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교차 편집은 다른 점. 요거 내가 보여줄게요. 요거. 내가 이거 지금 오타 나는데 200일이 썸머가 아니라 500일의 썸머죠. 미안해. 500일의 썸머, 500일의 썸머. 작품을 제가 좀 보여줄게요. Never ever saw it coming at all. Never ever saw it coming at all. Tom walked to her apartment, intoxicated by the promise of the evening. He believed that this time his expectations would align with reality. Hey, open wide your comes, original sin. Hey, open wide your comes, original sin. Hey, open wide your comes, nice. original sin. You're tired. How you doing? Good, how are you? Good. 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No one's got it all. I am. No one's So nice. No one's got it all. Thank you. You shouldn't have. It's the That's so nice. Thank you so much. problem. I'm excited to read it. Tears try to rape us, and I guess that they succeed. And we're going to be neat. So, Tom, what is it that you do? I write greeting cards. Tom could be a really great architect if he wanted to be. That's unusual. I mean, what made you go from one to the other? I guess I just figured, why make something disposable like a building when you can make something that lasts forever, like a greeting card? What? No one's got Do you it guys know each other? all. No one's got it all. No one's got it all. Power to the people, we don't want it, we want pleasure. And the TV's try to rape us, and I guess that
got it all. No one's got it a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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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인터컷이 이제 어떤 기법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매치 컷. 같은 액션에 두 숏을 연결하여, 잠깐 녹화가 되고 있나? 같은 액션에 두 숏을 연결하여 연속적인 동작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움직임 아니면 색깔 아니면 그 외형적인 디자인, 이런 공통점을 이용해 가지고 두 숏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시간이 경과가 됐겠죠. 가장 유명한 매치컷, 2002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그 뼈다귀, 뼈다귀가 우주선으로 바뀌는 장면, 이게 제일 유명한 매치컷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 편집 장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많이 못했는데, 거기서는 외형적인 디자인, 색상이 비슷하죠. 그 뼈와 정강이 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뼈와 우주선의 그 하얀색 색상이 같고요. 그리고 뭐 질감은 뭐 같을 수는 없겠지만 움직임이 비슷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방향이 비슷해요. 속도도 비슷하고, 비슷하게 이제 뼈가 하강하고 있고, 또 우주선이 비슷하게 우주 공간을 떠다니고 있고, 이런 그 공통점을 이용해 가지고 두 개를 붙인 거죠. 마법처럼, 자석처럼 그냥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인류 문명의 기술적인 발전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매치컷 하나로. 따로 뭐 부연 설명 없이. 오버 더 숄더. 카메라의 바로 앞에 등지고 있는 다른 인물의 머리와 어깨를 프레임하면, 그러니까 어깨가 살짝 걸치는 그런 쇼트. 주로 대화 장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오버 더 숄더. 시퀀스 숏. 그냥 시퀀스가 아니라 숏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럴 때 어떤 의미냐면, 주로 현장에서는 복잡한 액션을 묘사하기 위해서 여러 장의 숏들을 나누지 않고 대신 롱테이크로 단일 숏, 주로 안무된 액션과 카메라 이동을 길게 촬영한 숏을 시퀀스 숏이라고 해요. 그리고 롱테이크랑도 중복되는 단어죠. 그리고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안에서. 그냥 시퀀스만 쓸 때하고 시퀀스 숏이랑은 또 다른 의미예요. 유명한 작품이 올드보이 장도리 씬이죠.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장면을 원래 스토리보드 단계에서는 컷들이 뭐 몇십 개, 100개 가까운 그런 아주 많은 컷들이 난무하는 장면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박찬욱 감독이 야, 이거 그냥 한 숏으로 가자. 롱테이크로 가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액션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인물의 고독, 이런 분위기가 훨씬 어울리었기 때문에 컷을 막 나눠가지고 리드미컬한 액션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고독하고 허무주의적인 그런 몸부림,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측면 숏으로 길게 담았습니다. 올드보이의 시퀀스 숏 한번 감상해 볼게요. AB형 손들어라. 어떤 장면인지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타이트. 이거는 우리 그 발표 수업 작품 중에 사울의 아들이라는 작품, 여러분들 기억나나? 그 작품에 보면은 인물 주인공의 클로즈업 쇼트가 대부분이잖아. 그리고 바깥에 피사체 주변에 있는 공간이 아주 작아. 그러니까 인물을 아주 타이트하게 잡는 거죠. 일부러 주위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한을 둬요. 살짝살짝만 보여주는 거죠. 전면에 이렇게
배경을 보여주지 않고 인물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그 인물이 아닌 다른 여백에서 배경의 정보를 작게 담는 거를 이제 타이트한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그거랑 좀 비슷한 작품이 있어요. 이거 살짝 감상할게요. Granny. Hello. Have you done your homework? I do. Violent clashes with British. Live ammunition against. Deserve to get shot. Have a nice day, Mum. Airstrikes on rebel position. We are going to stay. What's happening? Heavy fighting in Richmond. Dad, where are we? Rebel forces advance. Happy birthday to you. Make a wish, darling.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그 영상인데 이 단어, 용어, 영화 용어에 적합한 것 같아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한글 파일을 좀 수정해서 다시 올렸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거를 스캔해가지고 그걸 이미지를 텍스트로 바꾸는 프로그램으로 돌렸더니 오타가 되게 많네. 그래서 조금 수정한 거를 다시 올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뭐 궁금한 거나 뭐 문제 제기 이런 것들 있으면 저한테 제 번호, 카톡에 있는 번호 보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